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섹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좋네요. 화장하고 왔습니다. 아, 방송국에서. 방송에도 네, 화장하고. 아침에 두탕 뛰고 왔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에 불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역시 방송을 방송과 강의하는 날. 강의하는 날에 네, 오방은 기본. 오방은 기본. 네, 네. 저도 이제 복귀합니다. 방송.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아니요. 왜 또 이러면서. 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반도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살아나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와 함께해서 음, 약간 시의성 있게, 뭐 반도체는 하도 많이 있지만 음, 그래도 올해는 AI의 반도체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나온 그 IBK에서 나온 이제 메모리 관련된 이 반도체를 쭉 제가 한번 읽어봤고요. 좀 섹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AI, 그 다음에 수요 관련된 부분들 전략만 뽑아서 한번 좀 말씀드릴 테니까, 풀 리포트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좀 쪼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효과,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서버가 주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서버와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냉각을 해야 된다, 뭐 전력 소비량이 많이 나온다, 뭐 어떠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이면에는 AI 서버가 드라마티컬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리포트에 나온 걸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뭐 한 35%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GPU,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이 쇼티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작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숫자로 확연히 지금 찍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 뭐 엔비디아 실적 보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서 보시면은 음, 매출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음, 그 안에서 이제 세세하게 뜯어보시면은 서버 향이 80%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버 향으로 들어가는 GPU가 많았다라는 음, 거고, 이 서버 향으로 들어가는 GPU는 도대체 목적이 뭐야? 음, 라는 건데, 그 목적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음. 그러니까 그냥 챗 GPT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서버 구축량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어, 서버가 사실은 많은 걸 지금 바꿔먹고 있습니다. 음, 일단 미국에서도 음, 전력량이 2%에서 6%까지 올라갈 정도. 많이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전력망 관련돼서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전력망뿐만 아니라 에너지원까지 손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버, 음,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는요, 도심에 있지는 음, 않습니다. 항상 외부에 조금 떨어져 외곽에 있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어차피 많은 전기를 써야 돼요. 음, 중간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챗 GPT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막 음,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전기 끊겨버려. 프로그램 오류나고 난리 나겠지. 그럼 그렇지. 주가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 음, 얘네들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수급을 해올 거냐인데, 음, 그러면 이제 거기다 예를 들면 신재생까지 투자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예, 아니면 SMR 같은 거. 그렇지. 사막에다가 데이터 센터 신축할 때 깔아놓고 옆에다가 SMR이나 아니면 뭐 풍력이나 뭐 이런 거 깔아놓는 거야. 음, 그러면 깔아놓고 나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니까 떨어질 일은 없는 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낙수 효과로 그게 여러 군데 퍼지고 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음, 데이터 센터도 사실은 많이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줘야죠. 전력량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값도 음, 많이 드니까 음.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물에 넣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액침 온도도죠. 냉각, 예. 네, 온도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건 추가적인 비용을 음,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력망도 확보하고 음, 전력원도 확보한 상태에서 음, 오히려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아주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AI로 인해서 반도체 쪽 관련돼서, 특히 전력망 관련돼서도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금 IR을 통해서 음, 느낄 수 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1분기, 2분기 올해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 어,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음, 최근에 지금 음, 영국도 그렇고, 음, 이탈리아, 뭐, 독일, 인도, 뭐, 이런 애들이 음, 보면은, 음, 지금 AI를요, 음. 나라에서 투자를 대놓고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국가 나와요. 주도의 R&D를 하겠다는 네,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거 밀리면 끝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쏟아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음,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주도를 하고는 음, 있습니다만 미국 추가적으로 더 매년 뭐 200억 달러 뭐 투자해서 음, AI 육성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중국은 뭐 AI 포함한 뭐 이렇게 음. 데이터 쪽에서 숫자가 경 단위로 올라가더라고 걔들은. 예. 맞아. 13경 얘기하더라고. 예, 지금 조 위에가 경이죠. 예, 조위에가 천조위에가 경입니다. 예, 만조가 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왜냐면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저는 거기서 또 좀 주목해 볼 게 이 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도 많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음, 신재생, 이제 음, 무기 여기에 더해서 AI까지.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름에서 이제 탈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네옴시티가 우리 살아 생전에 지어질 수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막에다가. 네, 가능합니다. 아, 네. 한번 보고 거기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아유, 뭐 그거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그래봤자 40대 중반인데. 아,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주도하고 개인들도 많이 쓰다 음, 보니까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맞아. 계속 네. 커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음, HBM과 CXL 관련된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CXL은 상용화 신점이 2, 3년 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어쨌든 메모리 쪽에서만 좀 나오고 있지 아직은 CPU 쪽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올해 한 상반기 정도쯤은 돼봐야 좀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인텔 CPU는 2023년, 4년 올해 좀 출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는 뭐 내년, 내후년으로 그러니까 보되 CX3 뭔지를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CXL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쌓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건데 네, 좀 구분을 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찾는 동안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자꾸 위로 쌓는 거예요. 네, 좌측. 근데 이게 쌓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두꺼워지면 발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 발열이 발생이 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음, 그러니까 전력도 더 많이 쓰게 돼요. 음, 근데 이거를 계속 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옆을 음. 유기적으로 펼쳐서 같이 연관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는 건 어때? 라는 것들이 나온 게 CXL이다. 그죠. 근데 그런데 여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 맞습니다. 모양이 나오는 게 이렇게 AI, CPU, 뭐 GPU 여기다가 음, HBM 싸서 이렇게 한 패키지로 네, 요 지금 그림을 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음, 건데 요거는 아직은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개발됐습니다만 이 안에서 호환되는 CPU랑 GPU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아직은 그냥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HBM은 지금 삼성전자가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최근에 얘기 들어봤더니 마이크론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MD 쪽에서도 지금 자,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올해 HBM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갈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좀 않을까라고 어렵지 보고 않을까? 있고, 아, 왜냐면 음, 어찌됐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음, 엔비디아고, 음, 엔비디아 향이 제일 많은 게 SK 하이닉스니까, 그렇지. 그걸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음, 근데 이건 거죠. 없던 게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막 떴던 것처럼, 음, 삼성전자도 음, 어찌됐건 그 수순을 음. 조금씩 따라갈 수는 있다. 아,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뭐 네. 이제 후발 주자의 느낌이 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는 올해 좀 무리가 있다. 네. 어, 일단 어쩌다 보니까 계속 AI 서버에 얘기 나오다가 HBM, 뭐 CX까지 어쨌든 개념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 네네. 부분이 계속 지금 반도체 내에서 좀 키워드로 돌고 있고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액칭냉각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키워드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HBM이랑 CXL이다. 요거까지만 좀 저는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아까 계속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이터 센터 카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데이터 센터 카펙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14%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만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인프라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제 뭐 스토리지에서 저장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의 수요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여기 나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온디바이스 효과를 해서 모바일 PC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요단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모자르지 않을까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 저희 세 번 얘기하는 어, 거라서 어,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음, 하면 HBM 관련해서는 음, 그냥 예를 들면 서버에 투자하는 거는요 음, 굉장히 많은 걸 처리해야 되는 음, 거예요. 음, 많은 걸 처리하는 게 우리가 그냥 챗 GPT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건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음, 이제 AI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된다는 거는 핸드폰에서 서버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온 디바이스예요. 거기에 클라우드가 좀 연동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음, 클라우드가 조금 더 가벼우니까 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음, 클라우드가 결론은 서버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자체적으로 아니면 기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한다. 음, 라는 게 온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점점점 처리하는 용량들이 많아질 거예요. 음, 예를 들면 핸드폰 용량이 제가 256을 쓰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메모리 이오리그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은 핸드폰 느려지죠. 느려지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용량이 작고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의 그 음, 뭐 그게 적으면 느려지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온 센서라는 거거든요. 음, 각 센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거. 결론은 봐봐요. 서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IT 기기에도 들어가고 음, 나중엔 센서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그래서 많다라고 저희가 음, 얘기를 하는 거고 AI를 채택한 프로그램들도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IT 기기도 많아지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음, 근데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센터를 지을 거냐 음.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열심히 지어도 사실 못 따라가고 예. 두 번째는 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아무리 수요가 짱짱하게 받쳐준다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 번에 팍팍 안 합니다. 음, 왜? 금리 부담도 있죠? 그 음. 다음에 즐기고 있지. 예. 이 가격을 즐기지. 왜 굳이 막, 안 그래요? 좀 즐겨줘야지. 결국은 음. 나중에는 데이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정부들끼리도 지금 싸우는 거고,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상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음, 고퀄리티로 인해서 음, 사이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휴대폰 같은 게 저장할 때도 사실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죠. 또 그거를 줄이는 기술도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라이브 있게 보려면 어쨌든 데이터의 양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서버였다면 이제는 휴대폰으로 옮겨가게 되고 음, 휴대폰도 자체 서버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과거가 걸릴 것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리포트에 보면 이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뭐 구글, 애플, 삼성, 뭐 화웨이부터 음. 샤오미가 나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 AI 엔진을 지금 온 디바이스가 휴대폰에서 개발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랑 연결되어 있는지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좀 약간 놀라웠던 단어가 온 디바이스 AI 엔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저는 좀 약간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죠. 예, 약간 좀 딱 예.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엔진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가만 있어봐. 이것도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연결되는 뭐 새로운 키워드로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새로 생길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결국 이제 공급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제가 볼 때는 6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인하 금리 인하. 정신 차려요. 네, 금리 인하 가능하겠습니까? 아유, 6월에? 그건 모르죠. 돼봐야 알지. 예. 오늘 막 지금 시장 막 흔들리고 있던데. 뭐 이제 국채금리 또 올라가고. 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냥 이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랑 어, AI랑 크게 영향은 그게 없다. 안 받는다. 그냥 그냥 기업, 빠지면 어, 사라. 그냥 기업들이 가격의 경쟁력을 좀 더 즐길 뿐이다. 걔들은 계속 즐길 거다. 예.
그래서 돈이 더 쌓일 거다. 그럼 번 돈으로 또 투자한다. 아, 아, 그럼 결론은 음, 계속 매출은 늘어났다. 늘어난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뭐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고 어쨌든 현상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고 막 쉴 땐 너무 다 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어, 전략을 같이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여기 보면 진짜 막 욕 나오는데 저 어렵게 꼭 써놓잖아요. 네. 차별화 국면이다. 그 네. 뭐가 차별화되는데 뭘 사라고? 제 대꾸 해볼게요. 네. 하이엔드 시장 주도권이 중요한 변수. 그래서 누군데? 예. HM이 주도권 열세대잖아.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사라고 SK 하이닉스 사라고. 아니, 이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밖에 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사라고. 그다음에 지속성이냐 성장性. 그러니까 누군데? 예. 상하반기, 하반기, 뭐, 상반기에는 실적 중심이고, 하반기에는 기대감, 야, 나라도 쓰겠다, 이렇게.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